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나는 언니의 집 앞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가짜 사업가 그만해. 너는 그냥 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가 그녀의 제국을 지탱하는 1억 5천만 원의 조용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나는 김지은이다. 28살,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언니, 김수연. 그녀는 내 인생의 비디자 독이었다. 우리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컸다. 수연 언니는 항상 앞서갔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20대 중반에 스타트업을 세워 IT 업계에 떠오르는 별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 그녀의 아이디어를 실행이 보이지 않는 손. 그날 비가 쏟아지던 저녁. 언니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사업에 손대는 거 그만둬. 가짜처럼 보이잖아. 나 혼자서도 충분해. 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언니,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냥 커피나 마시러 온 줄 알아.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파트너, 그 남자 이준호. 그는 언니의 오른팔이자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도둑이었다. 준호는 언니의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임원이 되었다. 그는 매력적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부드러운 미소.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반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다. 우리는 비밀 연인이 되었다. 밤마다 그의 아파트에서 언니의 사업 계획을 논의하며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지은아, 너 없인 안 돼요. 내 아이디어가 이 회사를 살렸어. 그런데 왜? 왜 그는 언니에게 모든 공을 돌렸을까? 그 비 오는 밤, 나는 증거를 들고 갔다. USB 드라이브에 담긴 파일들. 내가 개발한 알고리즘, 1억 5천만 원의 투자 유치의 핵심이 된 데이터. 그것은 언니의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밀. 하지만 준호가 그것을 훔쳤다. 내 코드를 그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언니에게 내 아이디어라고 속였다. 언니는 믿었다. 당연히. 그녀는 나를 가짜 사업가로 보았으니까. 언니, 이거 봐, 내 성공의 진짜 주인공이야. 나는 USB를 내밀었다. 그녀는 코웃음 쳤다. 뭐야 이게? 내가 언제 이런 걸 했어? 준호가 말하길 내가 그냥 따라다니며 메모만 한다던데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라 승리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복수. 이 배신의 그물을 풀어내고 그들을 무너뜨리리라. 하지만 어떻게? 언니를 해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내 가족. 그런데 준호. 그는 죽어도 싸다. 아니, 죽음은 너무 쉽다. 나는 그를 파괴할 것이다. 그의 명예, 그의 사랑, 그의 모든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카페로 돌아왔다.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가운데 내 머릿속은 복수의 청사진으로 가득 찼다.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 나는 내 노트북을 열고 과거 이메일들을 뒤졌다. 준호와의 대화 기록. 지은아, 이 코드 내 거지? 내 이름으로 올릴게. 언니한테는 비밀로 그의 메시지였다.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공개하면 언니의 회사가 무너진다.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 난다. 나는 망설였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재벌가나 스타트업처럼 성공한 여성에게 배신은 치명적이다. 언니는 페미니즘 아이콘으로 불렸다.
여성 CEO의 성공 스토리로 언론에 실렸다. 내가 폭로하면 그녀는 가짜 성공으로 낙인 찍힌다. 그게 내 목적인가? 아니. 나는 준호만을 노린다. 언니는 구할 수 있을까? 저녁에 나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그는 바로 답했다. 어디서? 홍대 근처의 작은 바, 그곳에서 나는 그를 마주쳤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지은아, 어제 일은 미안해. 언니가 오해한 거야. 나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었다. 오해. 내가 내 코드를 훔친 게 오해야.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비즈니스야. 너도 알잖아.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제부터 솔직히 말해. 왜 그랬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수연이 너를 믿지 않아.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 사업감이 없다고. 나한테 맡겼어. 그리고 나도 성공하고 싶었어. 그의 고백은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사실 내 부모님 사고. 그건 우연이 아니야.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뭐? 부모님 사고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가 관련됐어. 당시 운전하던 트럭 회사 직원이야. 보험금 때문에 조작됐지? 수연이가 알면 그녀도 무너질 거야. 이 충격. 내 인생의 비극이 이 남자의 가족 탓이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발을 나서며 다짐했다. 이 비밀을 무기로 삼아라. 준호를 파괴하고 언니를 구하라. 하지만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잃을까? 내 영혼? 아니면 가족?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내 마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부모님의 사고.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비 오는 고속도로, 사이렌 소리, 그리고 언니의 울음소리. 지은아, 엄마, 아빠. 왜, 우리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 후, 언니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해, 복수처럼 그녀의 말이었다. 성공으로 부모님을 기리자고. 하지만 이제 그 성공이 준호의 가족 탓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 김태호. 나는 검색했다. 옛 뉴스 기사. 트럭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 회사 책임 논란, 보험금 5억 원. 이준호의 아버지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의 그를 키운 자금. 우연의 일치. 아니다. 복수의 실마리. 다음 날, 나는 언니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그녀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검은색 코트,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보였다. 어제의 대화가 그녀를 괴롭히는 듯 했다. 나는 접근했다. 언니, 커피 한 잔 어때? 그녀는 놀라며 나를 봤다. 지은아. 여기서 뭐해?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 오빠, 믿어. 그녀는 웃었다. 물론. 그는 내 파트너야. 내가 왜 그래? 나는 USB를 다시 내밀었다. 이거 봐, 내 알고리즘의 원본. 내 서명 있어. 그녀는 파일을 열어봤다. 화면에 뜬 내 코드.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이게. 어떻게? 준호가 들어왔다. 타이밍이 완벽했다. 수연아, 무슨 일? 그는 나를 노려봤다. 준호야, 이 코드. 내가 말한 내 거 맞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당황했다. 그건. 공동 작업이야.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 그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내가 내 코드를 훔쳤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왜?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성공하고 싶었어. 내가 지은 일을 과소평가하니까. 그 순간 사무실은 얼어붙었다. 직원들이 속삭였다. CEO 스캔들, 언니는 소리쳤다. 나가. 당장 준호는 비틀거리며 나갔다. 나는 언니를 안았다. 언니, 괜찮아. 그녀는 나를 밀쳤다. 너 왜 이제야? 왜 나한테 숨겼어? 그녀의 분노는 나를 향했다. 배신의 고리가 다시 맺혔다. 그날 밤 준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은아, 만나자. 모든 걸 털어놓을게. 나는 갔다. 한강공원, 어두운 벤치.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부모님 사고, 내 아버지 탓이야. 하지만 수연이가 알면. 그녀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물었다. 왜 말해? 그는 웃었다.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복수하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만둬. 우리 셋이 함께 가자. 사랑. 그 말은 독이었다. 너의 사랑은 배신이야. 나는 그의 아버지 회사 주소를 물었다. 그 회사, 지금도 운영 중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산 직전. 보험금으로 버티는 중 이내 계획이 세워졌다. 그의 가족을 무너뜨려라. 법적으로, 조용히.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익명으로. 15년 전 사고, 보험 사기 증거 제보 자료를 모았다. 트럭 블랙박스 기록, 증인 진술. 돈이 들었다. 내 카페 적금을 털었다. 3천만 원, 하지만 가치 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소송 걸면 회사 파산.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이길 거야? 언니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를 쫓아냈지만 여전히 그를 그리워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 봤어. 미안. 그녀의 사과는 따뜻했지만 늦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호의 아버지 회사, 태호 물류. 나는 그곳에 잠입했다. 청소부로 위장. 사무실에서 파일을 훔쳤다. 보험 서류, 조작 흔적. 증거가 쌓였다. 하지만 위험했다. 누군가 나를 의심했다. 너, 새 직원이야. 나는 도망쳤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집에 돌아오니 언니의 메시지. 지은아, 준호가 자살 시도했어. 병원에 충격.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는 창백했다. 지은아. 내 탓이야. 언니는 울었다. 왜 이렇게 됐어? 나는 침묵했다. 내 복수가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무너졌다. 준호의 자살 시도. 그것은 내 계획 밖이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소송 보류해.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이 후겼다. IT CEO 파트너 자살 미수, 배신 스캔들, 헤드라인. 언니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20% 하락.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언니는 나를 탓했다. 내가 그 녹음기를 왜 틀었어? 지금 다 망쳤어. 그녀의 외침은 고통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진실을 알았어야 해. 하지만 내 속내는 달랐다. 준호의 고통은 시작일 뿐. 그의 아버지를 무너뜨리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테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소셜 미디어. 익명 계정으로 게시했다. 15년 전 트럭 사고, 보험 사기 증거, 사진 첨부. 파일 스캔본. 반응이 폭발했다. 트위터 아니 X에서 해시태그 태호 물류 사기가 트렌드. 피해자 가족들이 모였다. 우리도 피해자야. 온라인 청원이 10만 서명. 준호의 아버지,
김태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야. 조사하겠다. 그의 눈빛은 공포였다. TV에서 본 그 모습. 나는 카페 TV 앞에서 웃었다. 복수의 맛. 하지만 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가 한 일이야? 왜? 그녀는 의심했다. 난 아니야, 거짓말. 첫 번째. 준호는 퇴원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그만해.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면 나도 끝이야. 그의 눈은 붉었다. 사랑해. 용서해줘. 나는 그를 안았다. 알았어. 그만둘게. 두 번째 거짓말. 밤에 나는 그의 전화기를 훔쳐봤다. 그의 아버지와의 통화 기록. 아들아, 그 사고 은폐해. 돈으로 무마하자. 증거 추가.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익명. 사고 은폐 증거 수사가 시작됐다. 태호 물류 사무실 압수수색. 뉴스에서 본 장면. 직원들 혼란, 김태호 체포. 보험 사기 혐의. 준호는 무너졌다. 그는 언니에게 갔다. 수연아, 도와줘. 내 가족이. 언니는 거부했다. 내가 우리를 배신했어?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그녀도 고통스러웠다. 나는 지켜봤다.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내 삶은 여전했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트위스트가 왔다. 언니의 비서로부터 연락. 대표님, 과거 파일 봤어요. 지은 씨가. 회사 지분 15% 소유자예요. 충격. 언니가 몰랐던 사실. 내가 투자한 1억 5천만 원 은밀한 파트너십. 나는 회사의 그림자 주주였다. 그녀의 성공을 뒷받침한 돈. 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이게 뭐야? 왜 숨겼어? 그녀의 눈은 분노와 감사로 물들었다. 내가 내 파트너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를 믿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가짜라고 했을 때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포옹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의 아버지 재판. 증언대에서 나는 익명 증인으로 나섰다. 피해자 딸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고로 제 가족을 잃었어요.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유죄. 10년형, 벌금 20억. 준호는 사라졌다. 그의 연락 끊김. 나는 찾았다. 제주도, 작은 펜션.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지은아, 다 끝났어. 아버지 감옥, 회사 파산. 나도. 그는 칼을 들었다. 너 때문에 나는 막았다. 내 선택이었어. 배신의 대가. 우리는 싸웠다. 그의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경찰이 왔다. 익명 제보 내쪽 준호. 자해 시도. 그는 또 병원으로. 이번엔 영구 입원. 정신병원. 언니는 알았다. 지은아, 내가 한 일이야. 나는 시인했다. 부모님 복수. 그리고 내 성공 지키기에. 그녀는 울었다. 너 너무 멀리 갔어. 우리의 관계는 균열이 생겼다. 재판 후 서울은 여전히 비바람이었다. 내 팔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언니의 회사, 이제 내 지분으로 안정됐다. 주주총회에서 나는 공개됐다. 김지은, 사일런트 파트너. 언론이 달려들었다. 배신과 성공이 뒤편 이야기.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개인사예요.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지은이가 복수기야. 에카페 손님들이 속삭였다. 사업은 번창했지만 외로웠다. 언니와의 만남은 어색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제안. 저녁 식사, 미슐랭 레스토랑. 와인 한 잔 내가 1억 5천을 투자했어? 언제? 나는 웃었다. 언니 성공할 때부터. 고아원 시절, 모은 돈.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하지만 준호. 그건 용서 못해. 준호는 정신병원에 갇혔다. 매일 편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 사랑해. 나는 찢었다. 하지만 한 통은 읽었다. 사실, 내 부모님 사고. 내가 알았어. 아버지 말로. 그런데 숨겼어. 내가 약해질까봐. 또 다른 배신. 그는 모든 걸 알면서 나를 이용했다. 복수의 불이 다시 타올랐다. 나는 병원을 찾았다. 면회 시간. 그는 쇠사슬에 묶인 듯 창백했다. 지은아, 나는 속삭였다. 내 아버지처럼 내 인생도 끝났어. 그의 눈에 공포. 살려줘. 나는 떠났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파괴. 한국 사회에서 복수는 드라마처럼 아름답지만 현실은 더러웠다. 법은 정의를 주지 않았다. 피해 보상금 5억. 하지만 그 돈으로 부모님을 돌려올 수 없지? 언니의 회사, 새로운 프로젝트. AI 헬스케어. 나는 다시 참여했다. 이번엔 공개적으로 번니와 함께.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우리 자매 최고야.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준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딸아이, 제 아들 풀어줘. 잘못했어. 그녀의 눈물. 60대 할머니, 홀로선. 나는 흔들렸다. 아줌마, 당신 남편이 제 가족을. 그녀는 무릎 꿇었다. 알아. 보상할게. 돈, 뭐든. 나는 거부했다. 돈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승자는 외로웠다. 트위스트. 언니의 비밀. 그녀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 준호야, 지은이를 이용하자. 그녀의 아이디어 훔쳐. 언니의 필체. 충격. 언니도 공모자였다. 언니, 나는 물었다. 그녀는 부정했다. 그건 장난이었어. 미안. 하지만 의심의 씨앗. 나는 조사했다. 이메일 로그. 언니와 준호의 대화. 지은이 코드를 내 이름으로. 그녀는 모르게 배신의 깊이. 언니도 나를 이용했다. 성공을 위해. 내 심장이 찢어졌다. 왜? 가족인데. 대면. 언니의 집. 언니, 진실 말에. 그녀는 울었다. 지은아, 내가 너무 약해 보였어. 고아원 트라우마. 내가 보호하려 했어. 보호. 이용이었다. 내 성공은 내 피로 세워졌어.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무너졌다. 미안. 사랑했어. 우리의 관계는 끝? 아니. 나는 용서했다. 함께 고치자.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 언니의 비밀도 폭로. 아니.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 혼자 짊어지자. 준호의 어머니 다시 왔다. 아들, 풀려날 거야. 항소. 그는 풀려날 수 있었다. 복수의 불완전. 나는 준비했다. 마지막 일격. 항소 재판날. 법정은 10,000원. 언론 카메라 플래시. 준호는 자유의 몸으로 나왔다. 무죄, 아니. 보석. 그의 미소, 다시 돌아왔다. 언니의 회사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렸다. CEO, 파트너 복귀. 언니는 잔이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준호가 필요해. 사업적으로. 나는 분노했다. 언니, 또
그녀는 비즈니스야 라고. 배신의 순환. 나는 홀로 움직였다. 준호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그는 와인으로 취해 있었다. 지은아,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 나는 칼을 들었다. 아니, 장난감. 이게 내 미래야? 그는 웃었다. 너, 약해. 하지만 나는 증거를 던졌다. 언니의 편지 복사본. 내가 알았어. 언니와 공모. 그의 얼굴 창백. 이게 뭐야? 공개할게. 내 명예 끝. 그는 무릎 꿇었다. 살려줘. 언니도 무너질 거야. 나는 물었다. 부모님 사고, 내가 알았을 때 왜 숨겼어? 그는 고백했다. 사랑했으니까. 내 약점을 쥐고 싶었어. 그의 사랑은 통제였다. 나는 떠났다. X의 게시. 배신 의진실. 언니와 준호의 이메일, 스캔들 폭발. 언니의 회사, 파산 위기. 투자자 회수. 그녀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왜? 우리 가족이야. 나는 대답했다. 가족. 이용만 했어. 클라이맥스. 한강 다리 위. 비 오는 밤. 언니, 준호, 랑 셋이 마주쳤다. 준호가 소리쳤다. 지은이 탓이야. 그녀가 복수했어. 언니는 지은아, 그만해. 다 잃을 거야. 나는 웃었다. 이미 잃었어. 너희가 날 배신한 순간. 싸움. 준호가 나를 밀쳤다. 다리 난간. 떨어져. 나는 버텼다. 언니가 막았다. 준호야, 그만. 그는 그녀를 때렸다. 너도 공모자. 충격. 언니의 코피. 그녀의 눈. 깨달음. 지은아. 미안. 경찰 사이렌. 누군가 제보. 셋 다 체포 위기. 하지만 나는 도망쳤다. 언니, 사랑해. 하지만 끝이야. 준호는 다시 병원. 언니는 은둔. 나는 카페로 돌아왔다. 손님들, 축하해요. 성공. 하지만 내 성공은 잿더미. 한 달 후, 서울의 겨울, 차가웠다. 언니의 회사, 새 CEO 선임. 그녀는 물러났다. 쉬고 싶어. 그녀의 메시지. 지은아, 만나자. 우리는 고아원 근처 공원. 눈 쌓인 벤치. 내가 이겼어. 그녀의 말. 아니? 다 잃었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 미래. 준호는 정신병원 연구. 그는 깨어났지만 기억 상실. 그의 가족, 파산. 내 부모님 보상금. 내가 갚을게. 전니의 약속. 트위스트. 내 비밀. 사실, 사고 당일 나는 운전석에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하지만 기억 속 내가 핸들을 놓쳤다. 아이디어 충돌. 내 탓이었어. 나는 고백했다. 난 죄책감으로 살았어. 그래서 복수로 도망쳤어. 언니 충격. 왜 이제? 너희 배신이 날 깨웠어. 우리는 울었다. 용서. 우리, 새로 시작. 하지만 끝은 모호. 준호의 편지, 마지막. 지은아, 내가 사고 원인? 알았어. 아버지 말로 또 배신? 아니. 그의 환각. 나는 찢었다. 결말. 카페 재개. 언니와 함께. 성공. 아니. 평화. 하지만 독자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 논쟁하세요.